안녕하십니까, 강비호 작가입니다. 오늘은 2장 프리젠터 트레이닝 1번 인사법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법 관련해서는 벌써 세 번째 컨텐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인사법을 제대로 연습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인사법이 가장 안 되는데도 많은 분들이 되게 가볍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인사법 트레이닝에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그럼 페이지 10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 인사법 트레이닝. 프리젠터 트레이닝의 첫 번째는 인사법입니다. 인사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법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욱더 중요합니다. 인사가 첫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상은 수시로 바뀔 수 있지만 처음으로 각인된 첫인상은 영원히 첫인상으로 남는 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인사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인사를 제대로 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인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자체를 못하는 발표자도 많습니다. 이유는 인사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사의 효과나 중요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연습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처음 보고 호감을 느끼는 데 걸리는 시간은 처음 3초입니다. 처음 3초 동안은 대부분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첫인상이 향후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인사를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호감 가는 인사는 꼼꼼하고 철저한 연습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특히 인사는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초반의 긴장감을 완화해주는 주요 요소입니다.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히 연습해야 합니다. 관객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관객의 마음을 빼앗겠다는 열정과 의지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합니다. 경직된 표정과 부자연스러운 인사는 첫인상을 망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처음 인사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빨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고 긴장된 상황일수록 여유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숨 쉬는 것, 눈동자 움직임까지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여유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떤 첫인상을 줄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가볍고 경쾌한 인사, 친근한 인사 등등. 하지만 대부분은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정중한 인사가 더 효과적입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로 이어지는 인사 정도는 누구나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전에서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인사하기가 그렇게 쉽다면 학교에서, 군대에서 차렷과 경례 인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을 리가 없습니다. 인사하기의 요령은 군대나 학교에서 배운 것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고 연습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자연스럽게 정중한 느낌의 인사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할 때 인사를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인사를 자연스럽게 잘하려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반복 연습을 통해서 완전히 습관이 될 때까지 철저히 연습해야 합니다. 인사하실 때 미소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시합장에 가시면 긴장해서 표정이 경직되죠. 그 경직된 표정을 풀도록 미소 짓는 연습까지 따로 합니다. 웃는 얼굴, 미소 짓는 얼굴을 만들어서 시합장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합장에서는 절대로 서둘러서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할 때부터 서두르시면 굉장히 조급해 보이고 초조해 보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또 별도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인사를 연습 때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시합장에 가시면 대부분 다 엉망으로 인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반복 연습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어떤 장소에 가서도 제대로 인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인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인사할 때 자신이 청중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신감에 차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을 인사에 담아야 합니다. 실제로 연습 상황을 녹화해서 보면 처음에 제대로 인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전에 가면 더 떨리게 됩니다. 자신이 제대로 인사하는지를 거울과 동영상 촬영 등으로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인사 제대로 잘하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연습해서 기계적으로 잘하게 된 것은 정작 실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겸손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확고한 마인드가 있어야 당당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사할 때 잡스러운, 불필요한 동작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당당한 모습은 당당한 동작에서 나옵니다. 먼저 기본 인사법입니다. 능숙하게 언제 어디서나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연습해야 합니다. 1. 발을 45도 각도로 모으고 손을 바짓단에 자연스럽게 붙입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양손이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선은 전방의 청중을 향하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고개를 45도 이상 90도 가까이 정중하게 숙여야 하며 5초 이상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올라오면서 전방을 바라보며 미소 띤 얼굴로 시선 처리하고 나서 발표합니다. 미소는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단상이 있다면 단상으로 가서 발표하면 됩니다.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여성의 경우는 양손을 앞으로 모아도 되고 차렷 자세에서 인사를 해도 됩니다. 분위기와 의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인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손이나 몸이 불필요하게 흔들거려서는 안 됩니다. 기본 인사법을 익히고 분위기와 의상에 맞는 자연스러운 인사를 연출하면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잘 안 됩니다. 특히 손처리, 발처리 이런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여기에는 안 되는 내용들만 중점적으로 표기해서 담았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인사하시는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십시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손의 위치, 자세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의상이나 이런 게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사법이 가능합니다. 인사법 하나로 성공한 판매왕 이야기. 판매왕으로 불리는 사람에게 모 기자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판매왕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성공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인사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하는 거죠. 정말 그것뿐인가요? 인사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기자는 정성껏 인사를 했습니다. 판매왕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판매원 대부분이 당신처럼 사무실에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이지요. 사람들이 인사하는 소리를 듣고 당신을 보게 되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당신의 모습만 보이지요. 당신의 뒤통수는 고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인사해야 합니까? 기자의 물음에 판매왕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먼저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한 후에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면 그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이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왔구나 하고 호기심과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뭐든 첫인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인사법이 바로 제가 최고의 판매왕이 된 비결입니다. 너무 단순한가요? 하지만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성공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한 것입니다. 고객을 최고로 생각하는 마음,
신뢰를 만들기 위한 정중한 인사가 평범한 영업사원을 판매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인사 하나에 이처럼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면 다른 것은 보나마나 아주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화를 들어서까지 인사법을 설명하는 이유는 꼭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말하면서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말하고 나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인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습관을 들이십시오. 현장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다음 흔한 순서로 정리한 잘못된 인사 자세입니다. 1. 쩍벌 인사법. 발을 모으지 않고 인사하는 방법입니다. 에이, 누가 그렇게 인사하나 싶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녹화에서 보면 정말 보기 싫고 멍청해 보입니다. 반드시 양발의 뒤꿈치를 모으고 발 안쪽을 45도로 벌립니다. 무릎에 힘을 주어서 무릎 사이와 가랑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신경 써서 양 무릎을 모아야 합니다. 쩍벌 인사법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오죠. 가장 많이 하는 실수란 얘기입니다. 발을 모으지 않고 인사하면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스커트 입었는데 다리 벌리고 인사하시면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다리를 딱 모으고 인사하는 거 꼭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의외로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실전에서는 또 실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2. 뻣뻣 인사법. 고개만 까딱하거나 15도에서 30도 정도 허리를 숙이는 인사법입니다. 주로 백화점 등의 서비스 업체에서 주로 하는 인사법입니다. 우리는 서비스 업체 직원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위원이나 관객들의 마음을 얻고자 필사적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뽑아만 준다면 빨가벗고 뛰라면 언제든지 뛸 수 있다는, 뭐든 하겠다는,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를 하는 인사입니다. 고개가 아닌 허리를 꺾어서 더 숙여야 합니다. 얼마나 허리를 꺾어서 고개를 숙여야 합니까? 숙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90도 가까이 숙이면 됩니다. 그리고 숙였다가 바로 올라오면 절대 안 됩니다. 숙인 상태에서 5초 이상 있다가 천천히 올라오면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정중함과 충성심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충성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낄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겁니다. 돈이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사 한 번에 100억, 500억 이렇게 걸려있다고 하면 그런 게임에 나가신다면 정말로 이 인사법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3. 로봇 인사법. 주로 긴장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긴장했기 때문에 어깨가 경직된 상태에서 팔을 몸에 딱 붙이다 보니 허리를 숙일 때 팔이 같이 굽혀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사는 가슴과 어깨를 쫙 펴고 허리를 숙이면서 팔을 편 상태로 주먹이 바지 재봉선을 따라서 내려가야 자연스럽고 당당한 인사가 가능합니다. 긴장된 상황에서도 어깨를 펴고 팔도 굽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도록 완전히 숙달돼야 합니다. 거의 100% 하는 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습할 때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뻣뻣하게 팔이 경직된 상태에서 어깨가 이렇게 쪼그라붙은 상태에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극복하는 것은 연습을 많이 하는 것 뿐이고 현장에서 자신의 발표 모습을 녹화해서 내가 긴장한 상태에서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정말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걸 가르쳐 드려도 연습할 때는 가볍게 연습하시고 현장에서는 실수하시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꼭 연습하셔서
긴장된 상태에서도 긴장한 느낌이 나타나지 않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몸에 딱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4. 황금박쥐 인사법. 재킷의 단추를 잠그지 않고 허리를 숙여서 재킷이 박쥐 날개처럼 펄럭거리는 상태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넥타이를 한 경우 넥타이가 아래로 내려와서 웃음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반드시 재킷은 단추를 채워야 하며 넥타이 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울이나 핸드폰 카메라로 꼭 체크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허리를 숙였을 때 머리가 흘러내리거나 머리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꽉 끼거나 노출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 특별한 문제 없이 자연스러운 인사가 되는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건 실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긴장했기 때문에 재킷 단추를 잠그는 것을 잊어버린 경우죠. 특히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냐 하면 여름 때 재킷을 옆으로 벗어났다가 입어서 나가서 발표할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 특히 연습할 때는 머리 모양 이런 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현장 가서 발표할 때 머리 모양이나 옷이 바뀌어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날 입고 나갈 옷, 그날 할 헤어스타일 등을 미리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고개를 숙였을 때 이렇게 가슴이 보인다거나 스커트 뒷부분이 이렇게 터지려고 그런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그냥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5. 조폭 인사법. 고개와 허리를 숙일 때 조폭처럼 팔을 쭉 늘어뜨리는 인사법입니다. 없을 것 같지만 꽤 많이 발생합니다. 의식하지 않고 방심하면 의외의 상황은 항상 발생합니다. 걷거나 인사할 때 양손이 수시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장하거나 인사할 때 팔이 너덜거리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팔에 약간의 힘을 주어서 너덜거리지 않도록 하고 허리를 숙일 때 바지 재봉선에 주먹을 붙여야 합니다. 손이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팔 처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팔을 막 덜렁덜렁거리면서 인사하거나 이동하거나 움직이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제 말을 못 믿겠으면 한번 연습하실 때 촬영을 해서 보세요. 본인의 모습입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는 수시로 발생한다. 특히 조폭 인사법 없을 것 같죠?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셔야 된다. 특히 손 처리. 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 5가지 인사법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인사하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거울이나 촬영을 통해서 연습하며 수시로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사가 프리젠테이션의 첫 출발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당당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도 항상 똑같이 인사하도록 철저한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이 참여자가 걸어 나와서 인사하는 모습만 봐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신입사원 면접을 하거나 개인 면접을 할 때도 똑같이 해당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사법에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첫인상을 결정할 뿐더러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시켜보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사법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시키냐고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못하니까 시키지. 바보같이 인사하니까. 오죽했으면 인사법부터 연습을 시켰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사법에 정말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인사하고 나서 마이크 사용법. 특히 마이크를 들고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건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워야 산다 읽겠습니다. 외워야 산다. 1. 인사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마음으로 열정을 보여주라. 2.
올바른 인사가 습관이 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해야 한다. 특히 경직된 표정은 절대 금물이다. 가벼운 미소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정중하고 자연스러운 인사가 첫인상을 결정한다. 3. 인사말을 말한 후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다. 인사말을 하면서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등을 먼저 말하고 나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 4. 마무리 인사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마무리 인사에서 방심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첫인상만큼 마지막 인상도 중요하니 정중하게 인사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하고 고개를 숙여야 한다. 5. 잘못된 인사법을 연습에 반영해서 꼭 체크하라. 쩍벌 인사법, 뻣뻣 인사법, 로봇 인사법, 황금박쥐 인사법, 조폭 인사법 등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한 연습과 모니터가 필요하다. 이상 인사법에 대해서 낭독 강의를 해봤습니다. 인사법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인사를 못합니다. 진짜예요. 한번 촬영해서 녹음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연습 때 잘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대부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현장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인사를 못한다, 인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부터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인사 관련 컨텐츠가 무려 3개나 됩니다. 이 3개의 인사법을 보시고 본인의 인사법을 녹화해서 꼭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보십시오. 대부분 다 못하세요. 그리고 어느 때 잘하더라도 어느 때는 또 못합니다. 습관을 들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사법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연습하셔서 좋은 성과 올리도록 하십시오. 인사법은 되게 단순해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좋아집니다. 쉽게 잘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젠터 트레이닝의 맨 처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꼭 숙지하십시오. 지금까지 강비조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